반갑습니다. 소노미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스텝 얘기인데요. 중고차를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중요하고요. 내 차를 가지신 분들도 사이드 스텝의 재질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 중요합니다. 본인의 차가 어떤 재질인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은 사이드 스텝 교환해서 용접하고 계신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스파크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순정 부품을 사용하고요. 사이드 스텝을 잘라붙일 때 이렇게 샌더 필러, 뒤엔다 아래쪽, 사이드 스텝 앞쪽에서 교환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자르고 붙이고예요. 딱 봐도 일이 많아 보이죠. 문짝도 다 떼야 되고 용접하고 자르고 붙이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하면 수리비가 최소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용접을 하기 때문에 철판에 열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열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방청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청 작업이 뭔지는 제 일전에 유튜브 보고 오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철판에 열이 많이 가해집니다. 용접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빨간 게 보입니다. 저 용접을 한 다음에 용접 비드라고 하는데, 이 비드는 그라인딩 해서 외형 복원하면 겉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교환한 부위에서부터 부식이 올라옵니다. 그게 원인이 방청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방청 작업은 이제 겉에 말고 안에를 하는 겁니다. 철판 안에를.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겉에는 티가 안 나지만 안쪽에는 철판에 부식이 오는 겁니다. 열을 많이 가해지면서 안쪽 면이 좀 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있는 안쪽 면을 뭐 언더 코팅, 그 다음에 아형 방청제, 캐비티 왁스 이런 걸 통해서 방청을 하는 건데요. 철판 사이 이런 데 구멍으로 넣어서 방청제를 도포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 밑에 아래쪽을 구멍을 통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 보이죠? 예, 이런 데로 이제 긴 호스를 넣어서 방청을 합니다. 방청 작업이 나중에 부식이 오지 않는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차는 스파크인데 스태프가 철판입니다. 철판이라서 세게 박으면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중고차로 팔았을 때 완전 사고차가 됩니다. 이렇게 잘라 붙이기 때문에요. 사고차가 되면 차량 가격도 10% 이상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BMW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플라스틱 안에도 공간이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게 박아도 웬만하면은 그냥 몰딩 바꾸면 돼서 전혀 뭐 사고차 되지도 않고요. 기록에도 안 남고요. 국산차 기준으로는 사이드 스텝 교환하면 보통 10만원, 15만원이면 교환 다 합니다. 수리 비용도 싸고 몰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BMW 같은 경우에도 세게 박으면 교환하면 되는데 부품값이 한 2, 30만원 정도 합니다. 뭐 도색값까지 하면 5, 60만원 정도. 국산차 사이드 스텝 교환은 보통 10만원, 15만원. BMW 그리고 저기 벤츠 이런 것들은 부품값이 한 30만원 전후 교환하게 되면은 도색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BMW 벤츠는 한 5, 6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인피니티인데요.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몰딩입니다. 플라스틱 몰딩. 본인들 차 사이드 스텝 재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네시스 G80인데요. 요것도 플라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반떼 MD입니다. 아반떼 MD는 이렇게 철판입니다. 딱 이어져 있죠. 이렇게 본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뒤엔다부터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러면 철판입니다. 보통 이건 딱 끊어지죠. 끊어지면은 딱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촉감도 몰딩입니다. 하지만 레이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철판입니다. 이 차는 K7입니다. K7도 이렇게 딱 경계가 나뉘죠.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본인의 사이드 스텝이 뭔지, 어떤 재질인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다 이러면 뭐 부담 없이 박아도 됩니다. 뭐 박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수리 비용도 싸다는 거. 하지만 이제 본인의 사이드 스텝이 철판이다, 철판으로 확인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리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심하게 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완전 사고차가 되고요. 수리 비용도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원 이하 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고차량 가격 1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 사고차가 되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 철판인 분들은 정말 사이드 스텝은 살짝 박거나 뒤에서 박아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사이드 스텝을 확인하자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준비TV의 봉 대표였습니다. 토크타임 넘어갑시다. 오늘은 아빠가 부동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부동산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기사도 많고 정말 실제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세종, 경기도, 이제는 서울까지도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 생각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냐면요, 저는 진짜로 투자자기도 하면서 실제로 매물을 전국적으로 몇 개를 내놨습니다. 팔 때가 돼서. 근데 정말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억, 4억, 5억씩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1억, 2억씩 내려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요, 사람들이 선뜻 사지 않아요. 이게 공포심리 때문인데요. 이 공포심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저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딸이 물 먹고 온답니다. 부동산이 지금은 외부 악재가 터졌습니다. 제가 2022년 부동산 전망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에 주목을 해야 되고 국지적으로 상승을 하는 곳이 있을 거고 하락하는 곳이 있을 거다. 다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요, 상품으로 나눠서 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강원도 쪽은 많이 안 올랐죠. 이번에 상승기에 강원도 쪽은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상승하는 곳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정말 줄어들었지만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상품적으로 봤을 때도요, 10억 이상, 5억 이상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상승을 하나도 안 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1억 이하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도 막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현재 지금 외부 악재가 너무 크게 터졌습니다. 상단에 있는 최상위 상품들, 많이 오른 상품들은 많이 떨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폭락은 했지만 하단에 있는 이런 상품들까지는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폭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외부 악재가 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막 핵폭탄처럼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 사태, 거기에 인한 파급으로 유가, 그 다음에 곡물 사태, 사람들이 먹거리부터 해서 뭐 원자재까지 엄청나게 많은 물가 상승이 왔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까지 잡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외부 악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되는 순간 이 갑자기 하락을 했던 이 공포감은 멈추고요, 다시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살 수 있어요.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대구같이 입주 물량도 많지만 인허가 물량까지 해서 막 쌓여있는 곳들은 피하고요, 입주 물량이 많이 없는 전세가가 높은 곳들은 괜찮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지금이 실거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외부 악재에 되게 취약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큰 사태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악재만 크게 없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빼고요. 부산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은 많이 적어요. 그럴 때가 정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진짜 요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집 살 겁니까? 네. 다운이는 어디 살고 싶습니까? 수영장 있는 집. 수영장 있는 집 살고 싶어요? 네. 예, 이게 요즘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수영장 있는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사는 아빠가 돼야겠죠. 열심히 삽시다. 우리 딸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토크타임 끝.